자, 이번 단원에서는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 B, C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D, E, F라고 얘기하는 이런 삼각형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DEF를 이렇게 오려서 여기에다가 ABC에다가 한번 겹쳐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쳤을 때 DEF가 D가 여기 오고 E가 여기 오게 되고 F가 여기 오게 돼서 그 DEF가 옮겨진 DEF가 ABC하고 이렇게 완전히 포개어서 겹쳐지게 된다면은 그때 이 ABC와 DEF는 무슨 관계라고 하느냐면 합동인 관계다. 합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합동이라는 것은 두 도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이것이 완전히 포개어져서 조금도 다름이 없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합동이 될 때에 용어들 몇 가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D가 겹치는 점이죠. 이런 겹치는 점을 우리는 대응점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합동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대응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점은 3개가 있잖아요. 보면 점 A와 점 B와 점 C가 있잖아요. 그럼 점 A와 겹쳐지는 점, 이것을 우리는 점 A의 대응점이라고 얘기하고 점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점 B와 겹쳐지는 점, 이것은 점 E죠. 이것이 대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점 C와 겹쳐지는 점, 이것이 점 F가 되겠죠. 이것이 대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각형에는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네, 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과 겹치게 되는 그런 포개어지는 그런 선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는 대응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응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변은 3개잖아요. 어떻게 해요? 네, AB, 네, BC, CA 이렇게 3개가 되겠는데 이 AB와 겹치는 포개어지는 변이 DE가 되겠습니다. 요게 AB의 대응변이 되겠죠. 그 다음 BC와 이제 포개어지는 변이 있겠는데 그것은 EF가 되겠습니다. 이걸 대응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CA와 포개어지는 변이 있을 텐데 DF죠. 이게 CA의 대응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삼각형은 점도 있고 변도 있고 뭐도 있느냐면 각도 있죠. 그래서 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각과 포개어지는 각이 요각이죠. 이렇게 서로 포개어지는 각, 요거를 우리는 대응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대응각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은 3개죠. 각 A와 각 B와 각 C요. 그래서 각 A와 대응각이 각 D가 되겠습니다. 각 B와 대응각이 각 E가 되겠습니다. 각 C와 대응각이 각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합동이 되면 대응점과 대응변과 대응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동인 경우에 우리는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삼각형 ABC라는 것은 삼각형이다 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세모로 표시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삼각형 DEF라는 것은 DEF로 만들어진 삼각형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삼각형을 그리고 DEF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때 두 개가 합동이다 라는 말은 같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DEF가 같다라고 이렇게 쓰느냐? 아니요. 여기에다가 수와 식이 같을 때에는 두 줄 이렇게 그었지만 하나를 더 긋습니다. 도형이 같을 때에는. 그래서 ABC와 DEF가 같은데 그것을 도형에서는 합동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줄 3개를 그어서 나타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조금만 체크해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순화식처럼 만약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위에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같다라고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것은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넓이는 같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기 5고 요게 3이에요. 자, 그러면 넓이는 5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넓이는 3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지만 얘들은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줄만 긋게 되면 넓이가 같은 얘기고 만약 세 줄을 다 같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두 개가 똑같아서 합동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합동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합동인 도형을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중간에 같다, 정말 같다 라고 얘기해서 세 줄을 긋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합동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동이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 A, B, C와 그 다음 삼각형 D, E, F가 합동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호를 쓸 때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A의 대응점은 D고 B의 대응점은 E고 C의 대응점은 F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자, 이 삼각형에 대응변이 있을 겁니다. 대응변의 길이가 합동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개어서 겹쳐지죠. 대응변이라는 것은 포개어지는 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포개어지는 대응변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같게 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자, A, B와 대응변 DE의 길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합동이면. 그 다음 BC의 대응변인 EF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AC의 대응변인 DF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응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응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각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그 크기는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합동이면요. 포개어서 겹쳐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응각이라는 것은 포개어지는 각을 얘기해요. 이 두 친구가 일치하겠죠. 일치한다라는 것은 그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수학 기호로 나타낸다면 이 말이죠. 각 A에 해당되는 대응각인 각 D와 같다. 다음 각 B의 대응각인 각 E와 같다. 각 C의 대응각인 각 F가 같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요, 삼각형 얘기를 했는데 삼각형뿐만 아니라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모두 합동인 도형이라면 그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대응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각형은 삼각형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모양의 다각형들을 삼각형으로 쪼개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삼각형. 도형 중에 제일 간단한 삼각형, 그리고 도형들을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는 것은 두 삼각형이 진짜 완전히 포개어서 겹쳐지니?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떠할 때 포개어서 겹쳐지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삼각형의 결정 조건부터 이야기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삼각형에는 6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3변과 3각. 그래서 6개의 요소를 다 알아야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삼각형의 요소 중에서 3개 정도만 알면 우리는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3변이 주어지면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SSS 조건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알면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SAS 조건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얘기했었죠. 그럼 세 번째요.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번째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ASA 조건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경우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조건을 가지고 삼각형을 그리면 그 삼각형들이 다 똑같은 삼각형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가지고 삼각형 2개가 주어진 경우 A, B, C라는 삼각형과 C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 다음 D, E, F라는 이 2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이 2개의 삼각형이 3변이 봤더니만 AB의 길이하고 DE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BC의 길이와 EF 길이가 같고 그 다음 CA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6개의 요소 중에서 3변의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 이 3변이 같으면 삼각형이 그려졌을 때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변의 길이가 같다면
어떤 얘기 할 수 있느냐? 똑같은 삼각형을 결정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E, F는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비교해서 이것이 합동이냐 라고 물으면 세 변의 길이를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세 변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SSS 조건을 갖고 있어서 특별히 SSS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똑같으면 합동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합동 조건일까요? 맞습니다. SAS 조건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두 변 AB와 DE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두 변이니까 한 개 더 줍니다. BC와 EF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낀 각이 누구냐면 각 B와 각입니다. 이 낀 각의 크기가 같으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결정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려내면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수학적인 기호로 쓴 것을 말로 쓴다면 두 편의 길이와 그 낀 각의 크기가 같으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SAS 조건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느냐? SAS 합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쌤은 간단하게 SAS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 중에서 세 번째 ASA 조건이 있었죠. 그 세 번째 조건을 만약에 이 두 친구가 똑같이 따른다면 두 개가 합동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각 A와 각 D가 같고요. 그 다음 AB와 DE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양끝각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각 B와 각 E가 같으면 어떤 얘기 할 수 있다고요?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글로 적으면 한 변과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ASA 조건이면 이 말이죠.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합동이다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ASA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ASA 합동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 아니니 라는 것은 세 변을 비교를 해보고 세 변이 같으면 합동이다? 왜 합동인데? SSS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합동이니? 라고 물으면
두 변의 길이하고 극기인각이 같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SAS 합동, SAS 합동이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개가 합동이니? 라고 물으면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지 한번 살펴보고, 그게 같으면 두 개가 합동인데 ASA, 아싸 합동이야 라고 얘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합동 조건 세 가지, 결정 조건하고 완전하게 동일하게 똑같죠.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 SS 합동과 SA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개념 확인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합동이다 라는 말은 이 삼각형을 여기에 포개어 놓았을 때 완전히 포개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포개어진다 라는 것은 그대로 이걸 따라서 이렇게 겹쳐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별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라고 이렇게 썼을 때에는 A 위치에 D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D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와 D가 포개어서 겹쳐진다라는 얘기를요. 그 다음 B자리에 E가 와 있다라는 것은 B자리에 E가 이렇게 포개어서 겹쳐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C자리에 F가 온다라는 말은 C와 F가 이렇게 포개어서 겹쳐지는 그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개어서 겹쳐지는 점, 이 두 점을 서로 합동이라서 대응하면서 생기는 점이다 해서 대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응하는 꼭지점을 우리는 대응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포개어서 겹쳐졌을 때 이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포개어서 겹쳐졌을 때 생기는 겹쳐지는 변요. 이것을 우리는 대응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응하는 변을 우린 대응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삼각형은 각도 있거든요. 이 각에 대해서 완전히 포개어서 겹쳐지는 각, 이런 각을 우리는 대응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각을 우리는 대응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 A의 대응점 뭐였죠? 네, 점 D였습니다. 포개어서 겹쳐지니까요. 그다음 꼭지점 B의 대응점은 점 E였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 C의 대응점이 점 F였죠. 이 점들이 각각 포개어서 겹쳐지는 점들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응변에 대해서 얘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포개어서 겹쳤을 때 포개어지는 변이 되겠죠. AB와 포개어지는 변은 네, DE 선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C와 대응변은 EF, 포개어서 겹쳐지는 변 E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E의 대응변 물론 DF라고 쓸 수도 있지만 C의 대응점이 F라면 F부터 써주셔야 됩니다. A의 대응점이 D니까 FD다 라고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대응각에 대해서 얘기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응각은 포개어서 겹쳐지는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 A의 대응각은 네, 각 D가 되겠죠. 각 B의 대응각은 각 E가 되겠습니다. 각 C의 대응각은 각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서 A, B, C, D와 그다음 E, F, G, H. 선생님이 얘기했죠? A 위치에 E가 있다는 건 A의 대응점은 E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B의 위치에 F가 있다라는 것은 B의 대응점이 F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C의 대응점이 G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C의 대응점이 G다. 그 다음 D의 대응점이 H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D의 대응점이 H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주어진 물음에 대답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개가 합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도형이 합동이면 우리는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대응하는 변이 있다면 그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왜? 완전히 포개어서 겹쳐지니까요. 그 다음 대응각의 크기는 어떠하냐? 그것도 물론 합동이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합동인 도형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D. 요의 대응변은 이쪽이죠. 자, 요것이 얼마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 AD의 대응변은 EH다 라고 쓸 수 있고, 그 EH는 5cm입니다. 라고 적어야겠습니다. 그 다음, BC. 이거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BC와 완전히 포개해서 겹쳐지는 변이 GF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GF 길이가 8cm이기 때문에 BC는 8cm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EF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EF와 대응변이 AB입니다. 자, 그럼 그 AB가 9cm면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EF도 9cm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각 D의 크기를 구하라. 이 각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각의 대응각을 찾으셔야 되겠죠? 대응각은 요 각입니다. 자, 각 H가 대응각이 되겠고 그 각은 125도가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각 E의 크기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E의 크기. 각 E는 어느 각과 대응각이 되느냐면 각 A가 되겠죠. 각 A가 75도이기 때문에 대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E도 75도가 되겠죠. 그 다음 각 G의 크기가 어떻게 되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각 G와 대응각이 요 각입니다. 각 C가 되겠고 그 각은 70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동인 도형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한 마지막 개념 확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삼각형이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다, 똑같다, 합동이다 라는 것은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라는 이야기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었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 두 개의 삼각형이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삼각형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러면 그 삼각형들은 모두 완전히 포개어서 겹쳐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이라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S 합동이다 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변과 대응하는 두 변과 그 사이에 끼인 각.
그 크기를 알 때 우리는 두 개의 삼각형, 두 개 이상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두 변 사이에 각이 하나 끼어 있어서 SAS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스님은 간단하게 사스 합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대응하는 한 변과 그 다음 그 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삼각형들이 서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한 변 S와 그 양 끝쪽에다가 각이 있기 때문에 AA를 집어넣어서 ASA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선생님은 아싸 합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1번입니다. 4, 변의 길이 똑같네요. 5,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7,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뭐다? 네,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변들을 같은 변과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합동 조건은 세 변 S, S, S. 세 변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SSS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말로 설명하라 라고 얘기하면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기호로 나타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누가 합동이냐고요. A의 대응점을 쓰셔야 됩니다. A의 대응점 D가 되겠죠. D. 그 다음 B의 대응점 7하고 5가 지금 만나는 지점이라서 7하고 5가 만나는 지점 F가 되겠죠. 그 다음 C의 대응점 4, 5가 겹치는 부분 4, 5가 겹치는 부분 E가 되겠죠.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3이네요. 한 변이. 이쪽도 3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변이 6이네요. 이쪽도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각이 있는데 95도로 끼인 각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두 변과 사이에 끼인 각이 같네요. 무슨 합동입니까? 네, SAS, 사스 합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로 설명하라 라고 얘기하면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같으므로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GHI와 지금 삼각형 누가 합동이냐고요. 자, G에 해당되는 것은 95를 끼고 있는 점입니다. K가 되겠죠. 자, 그 다음 H라는 요 점은 자, U 끝에 이렇게 있는 점입니다. J가 되겠죠. 네. 그 다음 I라는 요 점은 3 끄트머리에 있는 점이라서 L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 GHI와 삼각형 KJL이 합동이다 라고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두 삼각형이 8로 한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 다음 8을 기준으로 양쪽에 70과 50 각이 똑같네요. 이렇게 한 변과 그 변의 양 끝각이 같은 경우 두 개의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죠? 네, 변과 그 변 양 끝에 각이 있다 해서 ASA 합동이 되겠죠. 말로 하라 라고 얘기하면 대응하는 한 변과 대응각 두 개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두 개는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삼각형 자, M, N, O와 삼각형
M에 해당되는 대응점이 여기에서는 70도에 있는 점이니까 Q가 되겠죠. 그 다음 N, 아무 각도 없는 지점 P와 대응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O는 50도를 물고 있는 대응점이니까 R이 되겠죠. 이것이 합동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합동 조건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응하는 변의 3변의 길이가 같으면 SSS 합동. 그 다음 두 번째, 두 변과, 대응하는 두 변과 그 사이 낀 각을 우리가 같으면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SAS 합동. 그 다음 대응하는 변과 양 끝각이 같을 때 두 개는 합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ASA 합동이 되겠습니다.